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경제 김남우입니다. 오늘은 8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김도원 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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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지난 84번째 시간대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정보 보호 기술에 정부랑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거래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 정보 보호에 대한 그 중요성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체 인증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오라이티탑의 최성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저번에 2번에 걸쳐서 이미 방송을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오라이티탑 생체 인증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라이티탑 대표 최성호입니다. 네. 네, 대표님의 소개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라이티탑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오라이티탑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생체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생체에 관련돼서 보면은 지문, 지정맥, 그다음에 홍채, 얼굴, 정맥,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목소리까지 이것이 아마 그 바깥으로 드러난 외부상에 나타난 것은 이게 뭐 전부 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DNA 하나하나의 그 인증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그 생체 인증도 DNA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각기 다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증 시스템이라도. 그런데 이제 그 인증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문으로 해서 다중안전장군 기능을 구비하는 그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을 제가 2014년 9월 18일 날 발명 특허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최초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지문을 이어서 정맥, 지정맥, 그다음에 홍채, 얼굴, 목소리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다 특허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목소리는 이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곧 조만간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단수보다는 복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 복수보다는 3의 일치가 더 좋죠. 네. 완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수로 가는 것이 이제 지문, 지정맥, 홍채, 뭐 얼굴 이렇게 네. 혼자서 외롭게 가는 싸움인데 이 기술을 이제 발명 특허를 받아놓고 보다니까 오차범위라든가 네. 또 바깥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게 우의변조가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차범위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지정맥 있죠? 지정맥을 융합해서 이게 동시에 인증을 해가지고 AND와 OR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도 발명 특허를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그보다 더 완전하게 하려면은 2개 가지고 융합도 이제 어렵다고 보고 3의 일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홍채, 지문, 지정맥 이렇게 이제 인증하는 방법. 또 이제 얼굴, 지문, 지정맥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물론이고 융합 기술 다 복합적으로도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발명 특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발명이라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발명 특허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이상 정도의 발명 특허를 복합을 해서 지금 국제 그 PCT 출원까지 내놓고 요번 이제 다음 해에 들어오는 2월 3일, 그 2월 26일 이렇게 이제 내고 있는데 거기 아마 전 세계 이제 그 지문 지정맥을 동시에 인증하는 그 금융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세계 특허로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생체인증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정의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생체인증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인간 사회에서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과제가 보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그 이슈거리가 됐던 게 이제 그 비밀번호하고 이제 아이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뒤이어서 이제 OTP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이게 많이 나왔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또 이게 문제점이 또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FIDO라고 해서 그 생체 인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게 바로 파이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만드는 패스워드 기능 이 기능을 가지고서는 대체 방법이 안 된다. 왜냐하면 만드는 자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자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인간 고유의 몸체에 있는 생체 인증을 가지고 이제 그 인증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을 냈어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 그 지문 지정맥 기타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 문제점들이 또 다소 안고 가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문일 경우에는 그 겉으로 외곽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위조 변조가 가능하고 네. 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좋은데 이건 또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있다라고 네. 이미 이것은 그 일본의 H사, 네. F사에서 공식적으로 2002년도에 이미 손바닥 정맥이라든가 손등 정맥으로 해서 이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오차 범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조회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 홍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눈을 어디 외부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는 것을 꺼려하고 문제점이 있죠. 이제 그런 거 저번에도 그 방송에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홍채 같은 경우에 그걸 안구를 만들어서 실제 도어록에다가 갖다 대니까 도어록이 뚫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채도 그렇고 얼굴은 또 이건 이제 사람마다 뭐 눈, 코, 입은 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나이를 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형 상태가 오고 특히나 이제 그 요새 그 정형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딴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정맥은 지정맥과 같은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몸에 보면은 심장 박동을 떠나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게 되면은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맥에서 피가 들어올 때 혈관 모양을 근적외선을 투여해 가지고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체 인증의 그 핏줄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분의 1의 오차가 있다. 그래서 금융 결제를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지문을 가지고 지금 은행을 지금 그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체를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인증 접속으로 해서 결제가 되거나 이체가 되려면 네. 그 아키캡이라고 그러는데 지문 안쪽으로 네. 이 지문 그 인증하는 값에 그 자신이 사용하는 그 은행의 계좌번호하고 네. 비밀번호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자기가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 이 금융실명제가 돼 있죠. 이것이 연동이 돼서 지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아키값으로 들어와야지 나중에 이 지문 하나 더 찍었을 때 이게 이제 무인증 접속이 돼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결제가 될 수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결제가 됩니까? 그래서 인증 키값이 여기에 들어온 매칭된 것이 저희들의 그 발명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과정을 도용해서 쓴다면 이거는 특허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차후에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그 발명해 들어가는 것도 금융에 관련된 거, 또 해킹에 관련된 거, 뭐 기타 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이 발명 특허를 내놓고 그 상업하기 이전에 전 세계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서 저희들이 그 방어 특허를 계속 그 100여 개를 3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100여 개의 그 발명 특허를 이제 출원을 해놓고요. 여기서 한 50여 개의 특허를 지금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해킹에 관련된 거, 이체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발명 특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킹 문제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상당히 그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대는 금융을 결제할 때 지금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플라스틱 머니라고 그러죠. 신용카드. 결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다가 그걸 결국 그 신용카드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내 몸 하나가 비밀번호가 되는 내가 살아 있어야만이 아날로그 방식이죠. 내가 존재해야만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했을 때 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럴 적에도 결제하는 방법이 손가락 하나로 다 결제할 수 있다면 보다 편리한 거지. 근데 여기에 보면 손가락 하나뿐이 아니라 홍채를 하던 얼굴로 하던 뭐 지문 지정맥으로 하던 융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다양한 기술들이 요번에 그 저희들이 생체 인증 통합 단말기라고 해서 그 발명 특허를 또 받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가 하나의 인증 코드로 가려면 나의 생체 인증 정보와 모두 매칭되는 게 하나로 가야 되니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표준화가 되면 내 몸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린다는 생각은 이제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했다. 네, 관련 특허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상용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출을 해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상용화 되기 위해서 올 12월 말까지 이제 그 저희들 자체로다가 지문 인증을 시키는 그 USB를 담아서 우리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실제 상용화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할 것이고요. 지금 도어록도 이제 그 12월 달이면 거의 저 윤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어락도 이제 그 출입하는 과정이 지문과 지정맥을 동시에 인증하는 기술도 있지만 이 인증할 때 그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보게 되고 광고를 보면은 광고가 없어지면서 자기 얼굴이 이제 표출되는 거죠. 표출이 되면서 나라는 신분이 완전히 이제 구현이 됐으니까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광고를 봤으니까 광고에 대한 대가에 소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보안 인증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 콘텐츠를 이용할 때 그 보상이 되는 그 발명 특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 천국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소비자가 광고를 봤는데 광고를 보여주고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한테 다시 환원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그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세계적으로도 다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정맥을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이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지문은 수십 년 동안 이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치고요. 정맥도 이제 그 2002년도에 이미 일본의 그 H사
후지사에서 이미 그 정맥에 대한 그 인증 기술법을 발명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낸 패스워드 기능 가지고는 이 기능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 연구 끝에 이제 그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이제 FID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드에서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인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200 한 몇십 군데 그 회사들이 전 세계 그 굴지의 그 회사들이 좀 더 가입을 해서 그 인증 기술을 서로가 이제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파이드에서도 저희들 같이 이런 이 생체 인증을 가지고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러한 발명이 없습니다. 이 오로지 그 금융이나 전자상거래를 이 생체 인증 키값으로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회사가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세계로 진보적으로 돌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돌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의 과정도 우리가 이제 그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나중에 그 해킹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지금. 그러면요. 이제 그 해킹은 지구상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죠. 남의 정보를 탈취해서 결국은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아주 마비시키는 상태고 더군다나 금융 같은 거 아주 싹소리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책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맨날 뭐 해킹 당하고 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맨날 이거 뭐 방송에다가 뭐 이런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문제점을 이번에 저희들이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해킹이 없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해킹 방지에 관련돼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그 특허 출원한 게 2017년 11월 7일 날 제가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뭐 한 달 한 8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결정돼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허 한번 받으려면은 한 달 8일 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명 특허 들어갈 때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게 예비 심사를 보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 이런 특허가 발명된 특허가 유사한 게 있는지 점검을 해서 일단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심사관한테 통보가 되는데 그 통보가 가면은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오면 예비 심사에서 이 특허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이미 한 그 20일 전인가 한 25일 전에 이미 받았어요. 특허를 내주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머지 그 보정 단계만 있어가지고 보정을 해서 이제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앞으로 이제 세계로 다 진출하는데 이 보안과 해킹의 문제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사고가 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 이 금융에 관련된 그 해킹 방지를 이용하고 이 돈의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나는 금융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화폐는 화폐인데 암호화폐다. 네. 그게 이제 가상화폐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둘이 가다 보니까 발명 특허가 나와도 하나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보완되는 아까 해킹 방지가 또 하나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암호화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그것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면은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생체 인증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체 인증을 가지고 이 해킹 막는 방법을 다 여기다 체인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스마트폰에서도 이체 이런 게 가능하지만 컴퓨터 이 데스크탑에서는 마우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 마우스로 할 때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마우스잖아요. 지금 우측 이 엄지 손가락 있는 데가 지문으로 인증하는 인증 키값이 여기 있고요. 네. 요건 이제 커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문과 지정맥을 동시에 인증하는 네. 게 여기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하나로다가 인증을 거는 게 아니라 시차적으로 다 지문도 할 수 있고 지문 지정맥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다 손가락을 2개 넣으면은 경우의 수를 뛰어넘어서 무량 대수의 네.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연산하려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게끔 만들어졌고 네. 또 이제 이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스마트폰에서 이체하는 것은 지문 지정맥으로 했는데 그 엔드와 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문으로 인정해서 일단 보내고 네. 그다음에 다시 원터치해서 보낼 때는 지문 지정맥을 동시 인증하는 걸로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채도 있고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지문으로 다 인증을 해가지고 발신자가 이제 수신자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수신자가 받아가지고 이 수신자가 인증 키값을 얻기 위해서 난수, 즉 A-B-1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발신자한테 보내면 발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증 키값에 여기다 이제 희석을 하는 거죠. 섞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 지문이나 생체, 홍채 이런 것도 인증값이 되려면은 그게 눈동자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키값이라고 해서 이 키값이 전부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번호 숫자로 다 바뀝니다. 그게 영어로 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생체를 해더라도 날아가는 값은 뭐예요? 암호화가 되겠죠. 그 암호화를 이제 그 보존시키려면은 그 해킹 당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난수 문제를 이제 A와 B가 나눠 가지면서 이제 주고받는 거죠. 올 때 틀리고 갈 때 틀리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희석을 해서 보낸 인증 키값이 수신자 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맨 처음에 보낸 키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키값을 요과를 하면 나머지 키값만 남죠. 그 키값을 보관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매칭을 시키면 맞는 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으면 인증 키값을 열어서 이제 콜을 해서 이제 그 무인증 접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해법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미들레어 방화벽을 뚫고서 1차로 다 진입이 돼서 통과가 되려면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아시잖아요. 즉 말하자면 제어버가 있고 통신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첫째 본인이 회원임을 인증할 수 있는 회원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회사 많잖아요. 어느 은행을 할 것인지 금융정보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문과 지정맥에 동시 인증 안 되면 지문 정보와 지정맥 정보가 이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증 값을 연동시키려면 이걸 제어 기능을 하는 잡았다 놨다 이게 풀어줬다가 잠궜다 하는 제어부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상단에 올라가면은 지문하고 지정맥 처리부가 인증 처리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에 관련된 아까 은행 금융정보도 있죠. 금융에 관련된 계좌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또 매칭시켜 놓아야 되고 그 인증 처리부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인증 처리부 이것이 융합이 돼서 돌려줬을 때 미들레어와 인증 처리부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빠져나갈 때 미들레어 방화벽 내부 방화벽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또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 거죠. 자, 당신이 지금 계좌 이체를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얼마 해가지고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제가 이제 부풀려서 말씀드리지만 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돈을 이체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 먹고 그러면은 결국 그 결제할 때 신용카드 이제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신용카드 결제하면 뭐가 나와요? 영수증. 네,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든가 아니면 전표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제를 한 이후에 지금 나오는 매출표가 뜨는 거고 네. 나는 결제를 이체를 하기 전에 다시 나한테 회신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한테로 오면 내 전화번호로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네. 이 미들레어 방화벽이 회원이 가입하면 회원이 가입한 모든 전화번호가 이
방화벽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화번호하고 매칭이 돼야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입구로가 되니까 전화번호에 매칭된 그 전화번호가 되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값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 값을 되돌려서 나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체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체를 안 하면 얘 아니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오를 누를 경우에는 범죄 수사단에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GPS 방식을 가지고 이제 범죄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도망 못 갑니다. 그 이제 그런 게 되고, 내가 이체를 하는 게 사실이 맞다면 예스를 누를 거 아닙니까? 얘를 누를 때 이게 생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보면은 얼굴 인식으로 하던, 지문 지정맥으로 하던, 뭐 아까 홍채로 하던, 그건 자기의 이런 발명 특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찾아서 선택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휴대폰에 지금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홍채도 나와 있잖아요. 지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정맥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은 편리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고객 만족 시대에 고객이 불편하면 고객은 이탈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노키아라고 아실 겁니다. 네. 핀란드. 네. 자, 그 노키아가 그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2G폰 아시죠? 네. 3G폰 넘어오기 전에 네. 2G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약 뭐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했죠. 탑이었죠. 그렇죠. 그런 유명한 회사도 안주하면은 네. 간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이미 그들이 2G폰을 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하고 네. 있었을 때 잡수는 뭐를 생각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고객이 찾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고, 이것을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다. 자기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항상 긴장된 상황으로 기업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이게 또 올 수 없는 이런 기회를 대한민국에서 잡았으니,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이제 모든 협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기술을 지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제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공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문도 만들어 놓고, 홍채도 만들어 놓고, 카메라 달려가지고 얼굴도 찍어서 다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단, 그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제휴를 해서 만약에 표준화를 만든다면 다른 회사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노키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지금 이 발명 특허가 생체 인증을 통해서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다 확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발명 특허가 다 나와서, 그리고 PCT 출원하려고 전 세계에 이미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것을 연동을 해서 이 시장을 장악한다면, 자, 금융 잡죠? 전자상거래 잡죠? 휴대폰 시장은 두말할려. 자, 고객이 만약에 무한 경쟁 시대인데, 우리 기술은 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독보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거짓이 담겨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생체 인증으로 무한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50개 정도의 특허를 지금 받아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계속 심의 중이고 네. 계속 나올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표준화가 돼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데 스마트폰이 제한돼서 금융과 전자상거래가 무인증 접속으로 되고 해킹을 막는다? 이거 나가면은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MBN 이 방송국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다는 자체도요, 참 가슴 떨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 메커니즘을 지고 가지 않을까. 금융을 잡았잖아요. 금융도 보통 금융입니까? 그냥 금융도 있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코인 관계도 보안 관계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이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에 관련된 해킹이 내 자산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고 뜨면 뭐예요? 내가 갔다가 보안에 뚫려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안 가진 것만도 못 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볼 때 결국 세계의 경제는 어느 판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보안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보다 이제 그 획기적인 것은 이제 이러한 것이 남이 모방하거나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 제어 기능을 연동해서 쓰려면 저희들한테 회원제로 들어와야 되고 회원이 돼야지 거기 들어가는데 믿을래요 방학에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제 뭐 거의 뭐 종결이 되지 않았나. 그 발명 특허는 이 발명 특허가 나온 그 출원한 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20년입니다. 20년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고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외로 다 출발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시점이 벌어지는 거여서 절호의 찬스가 온 거고, 이런 그 타이밍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정부도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많은 기술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단계마다 다 이렇게 문지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안 기술을 엮어가지고 철저하게 해킹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마트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최근에 스마트폰 제조사의 양대 제조사 중에 하나 이제 해외 기업 있잖아요. A사라고 불리는 그 기업에서 최근에 신제품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이미 그 회사에서 지문 인식 기술을 갖고 있었고 얼굴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페이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융합이 된다면 그거 역시 보안이 강력한 또 금융 결제가 가능한 수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오라이티 탑의 기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지금 생체 얼굴 인식과 지문 뭐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요,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의 정보인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가 탑재가 돼야 되고요. 첫째는 핸드폰에서 만약에 그 연동을 시키려면 전화번호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돼요. 그 인증 키값을 갖다 쓴다면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걸 굉장히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그쪽에서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서 비슷한 게 나온다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 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허는 발명 특허에 대한 유형을 보면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물건을 만드는 제품을 비교해서 이제 발명 특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방법. 자,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비행기가 항로를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을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 비행기는 해마다 더 좋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비행기가 발전해서 나올 수 있는데 길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지금 경부선 부산을 가는데 길이 맨날 바뀝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들어가는 관문이 이제 BM 특허에서는 이 문이라고 그래요. 청광. 1번 청광을 들어갈 때 그 청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그 몸체를 갖고 있는 원천 특허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천 특허는 뭐냐면 아까 생체 인증에다가 아까 그 은행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연동시켜서 이 키값이
이 인증 키값으로 들어왔을 때만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 매칭을 안 하면 얘가 뭘 알아서 결제할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인증 키값을 달고서 인증 없이 무인증으로 더 결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미 이 원천 특허에 의해서 발명 특허가 100여 개 이상 출원이 됐다는 것만해도 숨가쁜 일입니다. 여기서 한 50개 이상 정도를 우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웬만한 특허는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방어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아시죠? 네. 신용카드의 두께가 0.79mm입니다. 네. 1mm가 채 안 되죠? 네. 그 0.79mm의 지문 인식을 인증해가지고 결제하는 그 결제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갖고 있는 발명 특허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문을 눌렀을 때 인증 키값에 의해서 자기 얼굴이 표출되는 거 있죠? 요것도 저희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발명 특허 획득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용카드에도 쓸 수 있지만 자격증 같은데 주민등록증 이게 뭐 엄청 크죠. 이게 뭐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큰데 예를 들어서 이 키값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웠을 때 이 인증을 하려고 장난하려고 여기다 딱 누르잖아요. 누르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다 삭제되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생체를 가지고 금융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싹쓸이를 했다. 죄송한 얘기지만 후발업체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도전장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 모르게 이 특허를 방법을 쓴다면 저희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이제 법에 따라 정리가 되겠죠. 예. 네, 저 지금까지 되게 유용한 기술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게 그 마우스에 이거 지문이랑 네. 그리고 뭐 지정맥 지정맥. 같이 하는 그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마우스는 이제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인데 이거를 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비용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뭐 한 1, 2만 원 정도의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1,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네. 지금 마우스 판매하는 거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중적으로 다 쓰는 건데 이걸 비싸게 팔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서 전자상거래하고 금융결제를 할 때마다 그 수수료를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알겠죠? 자,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에 제가 이제 전에 지문으로 하는 마우스는 일단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는 금융과 연동된 이런 기술이 아니고 그냥 열고 닫는 안질뱅이 특허다. 즉 말하자면 열고 닫는 잠금키 열쇠 기능을 하는 거지 금융거래나 전자상거래에 붙어가지고 연동이 돼서 무인증 접속이 돼서 이 기술이 아니다. 이 생체 인증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 암호화폐 이런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은 저희들 아니면 못해요. 이걸 발명 특허를 세계 최초로 받아내고 지금 PCT 출원이 나가서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모르게 이제 쓰고 있다면은 제가 이제 로펌을 잡든가 법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건 알아서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L사나 S사 있죠? 네. 이거 우리 기술로 안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연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안키 나왔잖아요. 그 보안키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회사하고 우리하고 업무 제휴하면 돼요. 그럼 그 지문 표준화 만들어서 그렇죠? 표준화 만들어서 바로 되면 그 단말기가 우리 인증 키값 떠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경쟁력이 이제 어디에서 밀리나는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주 재미날 겁니다. 이제 제가 흥분의 도가니인데 이게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면 미친 듯이 하는데요. 이거 가진 건 많은데 한꺼번에 이거 정리를
털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말이 그러니까요. 좀 네. 막히네요, 좀. 자신감에 할 얘기 찰진 너무 모습이라 많으셔가지고. 또 네. 오늘 또 새로운 특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분 좋으신 모습이 네. 저희가 또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우스를 통한 결제 같은 거를 하게 되려면 어쨌거나 은행으로부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전화번호 같은 그런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권하고도 제휴를 맺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 이제 은행을 거래하는 방법은 은행하고 직접 다이렉트로부터 제휴를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방법은 이제 은행에서 가상계좌이죠. 네. 보안 인증 수단을 이용해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발명토록 갖고 있습니다. 네.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건데 그 보안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고요. 네.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은행에서 모 계좌를 갖고 와서 가상계좌를 우리 회원들한테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보상이 되니까. 그 보상이 되는 돈을 뭘로 넣어주냐면 포인트로 다 넣어주거든요. 네. 그걸 가상계좌에다 넣어준다면 그게 바로 금융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결제되고 돈이 여기 그 가상계좌로 들어오려면 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요. 나로부터 출발하려면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 회원 가입이 되면 이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체 서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결제 수단을 이게 이제 여기서 맞물리게 되면 이쪽에 이제 피지사와 은행하고 연동되는데 이 제어 기능을 어디에서 하냐면 피지사하고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기술에서 여기서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회신을 해도 우리한테 묻고 그렇죠. 여기서 다 열었다 닫았다 여기서 풀어서 피지사로 보내고 금융하고 연동이 됐을 때는 금융에서는 그냥 문 열어주고 돈만 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보초가 없잖아요. 그 기능을 우리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협조 없이도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갖고 오면 바로 우리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은행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은행이 안 한다는 건 좀 안 하려면은 지금 지문 가지고 이거 결제 시스템을 쓰면 안 되죠.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은행에서 지금 그 쓰고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발명 특허는 다 갖고 있는데 이것도 홍채로 한다고 또 막 개발한다고 돈 투자하고 뭐 그런 예를 제가 이제 인터넷 네. 어느 곳에서 이제 본 게 있는데 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발명 쓰고 다 끝내놓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개발한다고 하니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재현이 되려면 이제 그 홍보도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시장 석권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상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을 통해서 전시한다고 이거 팔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보안 인증 수단을 이용해서 사용자 콘텐츠 이용에 따른 수익 보상 분배 시스템 이걸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소개될 때 그 분배되는 수익 보상 분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연계한 제휴 사이트 무인의 접속 관리 시스템. 즉 말하자면 어떤 저 내용을 보려면 먼저 클릭을 하면 광고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네. 광고 봐야지 그다음에 네. 내용을 보여주죠. 그게 우리 특허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특허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왜 특허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안 하고 있느냐? 그 특허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시장성이 갖추고 저희들이 순 고르기가 되고 어느 시점에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묻든지 법에 따라 정리하든지 그건 이제 이제 그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말편보다는 결국 이제 타이밍이 문제가 네. 아니에요. 언제 시동을 걸고 출발할 것인지는 이제 때는 아직도 뭐 발명 특허 유효 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보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현재 그 코인 관계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조심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을 잡는 방법 또 보안에 관련된 문제 네. 이런 걸 대한민국에서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뭘로 가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손바닥에 이제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걸 뭘로 이길 거냐? 이건 기술입니다. 특허 전쟁의 기술이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술이 없는 나라는 도태됩니다. 이걸 승부를 걸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저희들이 구현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특허, 이 기술들을 이제 상용화하면서 점점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사업은 사업가들이 자본이죠. 네. 자,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벤처 기업들이 자생하지 못하고 네. 한순간에 그 유망했던 기업들도 사라지는 예는 결국은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 누가 와도 훔쳐다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뭐 새해 들어서 뭐 10조인가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우리 기술이 거기 아마 들어가면은 뭐 독보적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기술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 있죠. 합법적인 상태에서 저희들은 물건을 팔아야만이 수입이 발생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제조업이 아닌 거니까요. 네. 아니 제조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네.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 고객이 지금 어디 가서 음식 사 먹는데 나한테 뭐 보고하고 사 먹어요? 그 음식 사 먹고 결제할 때 결제하는 수단 자체가 전부 다 금융 아닙니까? 네. 전자상거래, 이 수익이 날 때마다 보상하는 체계가 저희들 발명 특허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 예로는 포인트로 나눠줘요. 근데 그 포인트를 나눠주는 시장의 결제 수단은 또 뭔가? 그게 통합단말기 아까 받아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체 인증을 가지고 전자 결제를 하든 암호화 화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결제를 하려면 생체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의 기술을 써야 된다. 그 기술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맹점에서 갖고 있는 그 포수기 있죠. 포수기를 없애고 우리 걸로 오는 게 아니라 포수기 그대로 쓰면서 연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전혀 부담이 없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성을 확보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낸다면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안주하고 하면 안 된다. 네. 굉장히 그 위험한 말씀이고요. 끊임없는 뭐 저라고 해서 돈 벌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다 더 큰 일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이 되지만 이걸 결과를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내려면 그 고통과의 전쟁을 이겨내서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만들고 거의 이제 다 왔잖아요. 거의 다 해킹까지 막는 것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사회의 이제 그 기강을 이제 우리 기술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전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그 고객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면 네트워크가 나쁜 게 아니에요. 21세기든 하여튼 무슨 세계가 됐든 지구 종말이 오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장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에요. 근데 이 기법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천차만별로 보는 거죠. 자, 저희들은 물건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사용하는 그 자체가 광고 보고 돈 벌고 돈 내고 돈 가져오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내려.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 개념이 없는 일상 생활 속의 네트워크가 펼쳐지면서 엘빈 토포글라가 주장한 제3의 물결에서 주창하듯이 그것이 정의가 바로 우리 오라이탭에서 내려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거, 금융에 관련된 거, 또 이제 그 시스템상 자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가 벌어져서 전 세계로 나간다면 도대체가 나는 이거 생각만 해도 뿌듯한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으려면
저희들 회사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나서줄 때가 이제 정부에서 나서줘야 되고 또 부족한 점은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융업계, 보안업계, 유통업계 자리매김할수록 이 협조 당부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네. 대표님의 마지막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외 생체 인증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거래 상황들 속에서 이 생체 인증 기술이랑 보안과 해킹에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라이트탑 최성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NBN 시사경제 8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